네, 글로벌 경제 이슈 짚어보는 김보미의 뉴스카페 시간입니다. 김 기자,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죠? 네, 지난주 이 시간에 저희가 중국의 공동부유 그리고 또 중국의 어떤 기업에 대한 규제 리스크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는 내용을 다뤘었잖아요. 네. 공동부유 기억은 하시죠? 기억하죠? 공동으로 부유하자, 공동부유. 네. 역시 제가 잘 전달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은요. 그러한 어떤 중국 증시의 반사 이익을 받고 있는 인도 시장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자료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같이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네, 인도판 배달의 민족 조마토의 직원들이 인도 곳곳을 누비면서 음식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무슨 음식 배달이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인도는 교통 인프라가 부족하고 또 날씨까지 더워서 일찌감치 배달 문화가 정착한 곳 중 하나입니다. 네. 조마토는 올해 7월 말에 인도 증시에 상장을 했는데요. 상장 첫날에 공모가 대비 85%가량 주가가 오를 정도로 글로벌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현재 인도 증시에는 이렇게 조마토와 같은 기술 혁신 기업들이 상장을 줄줄이 대기 중인 상황인데요. 인도 IPO 시장으로 몰린 자금이 이미 지난 3년치 총액을 넘어서면서 인도 증시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정부 규제에 반사이익을 받고 있는 인도 증시 소식이군요. 네, 맞습니다. 특히 IPO 관련된 시장이 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 인도 주식시장에서 IPO로 조달된 자금이 네. 이제 현재까지 88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조 3천억 원에 이르는데요. 네. 이미 지난 3년간의 연간 총액 규모를 넘어섰고요. 그리고 역대 최대치가 이제 2017년 빨간색 그래프로 나오는 118억 원인데 이게 이제 올해는 요 수준을 넘어설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중국의 기업 규제가 좀 강화가 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도가 좀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인도에서 IPO를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거죠? 자료 화면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같이 한번 좀 보시죠. 네. 자료가 안 나오네요. 네, 일단 페이티엠과 그리고 또 폴리시바자, 또 플리카트, 올라, 파인랩스 등 IT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여기에서 페이티엠과 그리고 폴리시바자 그리고 플리카트는요. 손정희 회장의 이 소프트뱅크 비전펀드가 투자를 하고 있는 곳들이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특히 페이티엠, 맨 왼쪽에 나와 있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은 손정희 회장의 비전펀드뿐만이 아니라 중국 알리바바의 자회사 엔트그룹과 그리고 또 워런 버핏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주로 이제 4차 혁명 기술들하고 좀 관련이 있는 규모가 비교적 큰 기업들이 상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우리 증권가가 이 인도 증시에 대해서 전망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네. 인도 증시의 대표 지수가 좀 올 들어서 얼마나 올랐는지부터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센섹스 지수와 그리고 또 니프티 50 지수가 연초 후에 2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또 미국 또 중국의 어떤 대표적인 주가 지수들과 비교를 하면 굉장히 좀 높은 수준으로 오른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앵커가 좀 질문을 했던 이제 향후 전망은 어떠냐? 네. 사실 10년, 20년 이렇게 길게 놓고 보면 인도 증시뿐만이 아니라 어느 증시든 대체적으로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좋다라고 하는 이런 뻔한 전망들은 좀 논외로 하겠습니다. 대신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전문가들은 이러한 어떤 호조세가 적어도 연말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증시가 좋을 거다. 어떤 이유 때문이죠? 앞에서 좀 이미 힌트를 좀 드렸었는데요. 우선 IPO에 대한 기대감을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상장을 준비 중인 기업들 대부분이 기술 혁신과 좀 관련이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 투자자들의 어떤 관심이 큰 상황이고요. 전문가들은 이러한 부분들이 인도 주식시장 저평가의 어떤 중요한 재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 규제 이 반사이익을 본다. 이 부분도 반영이 된 거겠죠? 역시 척하면 좀 척인데 네. 이렇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올 들어서 좀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김 기자는 생각보다 저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계속하시죠. 네, 여기에 인도의 완화적인 어떤 통화 정책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외국인들의 주식 투자가 좀 확대되고 있는데 네. 이러한 부분도 인도 증시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어떤 요소로 좀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도의 중앙은행 총재는요,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으로 어떤 시장에 충격을 줄 생각은 없다라면서 현 기준금리 4%대를 좀 유지하겠다라는 뜻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여기서 좀 한 가지 궁금한 게 인도 하면 사실 떠오르는 게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가장 좀 선명하게 기억이 남는 상황인데 최근에 실제로 이제 백신 접종도 굉장히 좀 속도가 더디다면서요. 이게 실제 증시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겁니까?
올 상반기까지는 좀 그랬는데요.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사실 인도 하면 세계 백신 공장으로 좀 잘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백신 접종이 하루에 1,000만 회를 넘어설 정도로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네. 그 덕에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도 지난 5월 같은 경우에는 한 41만 명 정도 됐었는데 최근 4만 명대로 크게 줄어든 모습입니다. 다만 백신의 어떤 접종 속도가 다시 줄어들게 된다면 다시 또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증시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접종이 하루에 1,000만 회예요. 굉장히 좀 부럽네요. 네. 이외에 인도 증시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물가와 그리고 또 몬순 강우량 수치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네. 물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과 6월에 인도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6%를 넘어섰다가 7월 들어서 5%대로 내려오면서 좀 안정을 되찾은 모습인데요. 이 물가가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몬순 강우량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까지는 과거 평균 수준을 나타냈다가 8월 현재까지 누적으로는 다소 부족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비가 적게 내렸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향후 농산물의 어떤 작황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인도의 어떤 경제 중심이 농업이라는 걸 좀 감안을 해본다면 역시 또 경제로 미칠 영향이 있을 수가 있어서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보셔야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인도 증시 어떻게 투자를 하는 거죠? 인도는요, 사실 개별 종목에 직접 투자하는 거는 지금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선택지가 펀드랑 그리고 또 ETF로 좁혀지는데 직접 투자는 안 되는군요. 네, 그렇죠. 이유가 하실 뭡니까? 생각이 네. 있으셨나 보죠? 할 수 있다면 직접 투자가 우리나라에서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일단 인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직접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규제가 엄격하기 때문에 이런 개별 종목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좀 투자가 좀 불가능한 힘든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펀드랑 ETF로 좁혀진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에서 좀 가입이 가능한 펀드를 살펴보면 좀 삼성 인디아나 KB 인디아 그리고 또 뭐 피델리티 자산운용의 어떤 상품 등을 다 포함해서 한 10개 정도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좀 직접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ETF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킴 코세프 니프티 50 인디아, 니프티 50 지수에 좀 추종을 하는 ETF 상품이고 미래에셋 타이거 인도 레버리지 ETF 이렇게 두 개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만약에 투자 기간이 몇 개월에서 한 1년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인도 증시보다는 미국 증시나 국내 증시 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게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사실 지난 20년간으로 좀 기간을 넓혀서 보면 네. 코스피나 S&P가 한 300%가량 오르는 동안 그리고 나스닥이 한 600%가량 올랐는데 그 기간 동안 인도는 한 1,300%가량 올랐거든요. 1,300%요. 네, 굉장히 좀 많죠. 네. 그러니까 1억을 넣었다라고 한다면 한 14억이 되어 있는 거니까요. 어마어마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가 사실 인도입니다. 그런데 또 그만큼 증시 변동성도 그에 못지않게 크다라는 점을 반드시 꼭꼭꼭꼭 인지를 해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국내 인도 증시의 어떤 투자자들을 보면 연금 자산 포트폴리오가 섹터와 또 지역별로 굉장히 잘 세분화가 되어 있고 여기서 내가 조금 더 추가 수익을 좀 욕심을 내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인도 증시에 좀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감안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인도 증시는 변동성이 크다는 점 김보미 기자 말대로 꼭꼭꼭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